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윤리 1등급으로 가는 필수 코스 수능 특강 윤리의 34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달리느라고 수고 참 많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자본주의의 이론을 문제에 적용시켜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요한 주제라는 거 이미 숙지하고 계실 거고 이론 정리할 때도 열심히 다져놨을 텐데 이번 1시간 동안 선생님 8문제, 우리 교재에 있는 자본주의 문제들을 모두 풀어보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자본주의에 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이 1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준비됐나요? 선생님과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론들, 문제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우리 이 자본주의 문제에서는요, 다른 단원에 비해서 도표 형식의 문제라던가 자료들이 보여지는 경우가 좀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다양해요. 다양하고 재미있게 풀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선생님과 함께 문제 풀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워밍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우리 교재 124쪽에 수능 실전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사회사상의 유형을 도식화한 것이다. 대화 속에 로비사가 지지할 사회사상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럼 지금 이 두 사람의 대화 중에 로비사가 무엇을 말하는지 보면 되겠네요. 자, 릴리안이 말합니다. 마가렛이 한동안 안 보이던데 무슨 일이 생겼니? 그랬더니 로비사가 너 몰랐니? 암으로 수술을 받았잖아. 국가에서 모두 공짜로 해주니까 돈 걱정은 안 했을 거야 라고 로비사가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릴리안이 마가렛에겐 다행이지만 우리가 세금을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지 않아? 내가 일해서 번 돈은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친구 사이에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릴리안의 입장은 이건 것 같아요. 개인의 자유를 경제적인 면에서 최대한 보장해줘야 되는데 정부가 개입을 해서 세금을 많이 걷는 정책 등을 통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면 나 개인의 자유가 축소되는 거 아니니? 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에 반해서 로비사는 국가가 모두 도와주니까 우리는 오히려 걱정이 없다. 국가, 정부의 개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럼 더 읽어볼게요. 로비사가 복지제도 덕분에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지 않아? 대학까지 모두 무료로 교육도 받았잖아. 라고 하니까 국가나 정부가 개입을 하는 복지제도, 무료 교육제도 등을 역시 옹호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확인이 됐네요. 자, 그럼 여기에 관한 영역으로 로비사가 지지할 사회사상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나머지 지문 더 읽으면서 더 다져보면 릴리안이 복주 수준이 너무 높으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복지병 얘기하는 거예요. 묻어가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래서 이거는 큰 정부의 폐해라고 할 수 있겠죠. 복지제도의 폐해. 맞죠? 그럼 로비사가 난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복지제도가 지금처럼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이 옳다고 봐. 확실히 쐐기를 박았죠?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서 비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 복지제도라고 하는 것이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한번 같이 합의를 해보죠. 이 로비사가 얘기하는 복지제도는 계속 가야 해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본주의 형태에서 옹호할 것인가? 첫 번째, 수정 자본주의. 그럼 이 수정 자본주의에서 추구하는 자유는 적극적 자유. 오케이? 그러면 이 적극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정부 형태는 큰 정부, 작은 정부. 큰 정부. 그럼 이걸 토대로 선지 한번 확인할게요. 선지 봅니다. 이 중에 찾아보라는 거예요. 답 나오죠? 어때요?
적극적인 자유에 큰 정부를 추구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적극적인 국가에 들어갈 겁니다. 자, 이 범주 안에 들어갈 텐데, 자, 한번 봅시다. 적극적인 자유를 통해서 큰 정부를 추구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들은 자본주의를 통해서 발생시킨 부를 나누는 것, 분배에 더욱 목적이 있는 거죠. 빈부의 격차를 줄여보기 위한 분배, 복지제도를 통해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려고 하는 분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반해서 수정자본주의가 아닌 신자유주의 혹은 고전적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분배 자체보다는 성장을 더욱 중시하는, 효율성을 더욱 중시하는 입장이에요. 이것은 형평성을 더욱 중시하는 입장.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론 공부 다 했다고 난 문제 안 풀어봐도 될 것 같아 하면 절대 안 돼요. 이번 시간에 와서 문제를 풀어보니까 또 하나의 맥락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거까지 추가하셔서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수정자본주의에서는 분배와 형평성을 추구하고 신자유주의와 고전적인 자본주의에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더 중시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답이 되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로비사가 추구하는 것은 적극적인 국가 중에서도 성장이 아닌 분배를 추구하는 요 입장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를 체크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해도 변형이 가능할까요? 아까 지문 한번 다시 거꾸로 가봐 주시겠어요? 가보면은 릴리안하고 로비사의 입장이 서로 달랐었죠. 릴리안은 복지 수준이 너무 높은 것에 대한 폐해를 지적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신자유주의적인 입장에 있을 거예요. 그럼 문제를 바꿔서 릴리안이 지지할 사회사상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어봐도 가능하겠죠. 그럼 그 아까 선지로 다시 가봐 주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때요? 릴리안이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적인 측면에서는 소극적인 국가, 즉 국가가 개개인의 그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역할로 가게 되고 성장을 추구하는 입장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릴리안을 적용시켜주는 문제로 변형해서 출제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로 꼭 복습해 두시면 여러분들 여기에 관해서는 다져졌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패스. 자, 여기에 또 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사상 문제는 도식화시키거나 도표로 만들거나 하는 등의 형태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을에 비해 갑과 병이 강조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 이 문제 보면서 선생님 생각과 가르치는 사람 입장과 출제자 입장이 참 잘 통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보세요. 갑, 을, 병이라고 하는 세 학자가 나오고 있다. 이게 자본주의다. 산업주본주의, 친자유주의는 방법적인 면에서 비슷한 노선을 갖고 있고, 이에 비해서 을이 상반되는 노선을 갖고 있다는 거 아시죠? 보니까 주요 특징. 대량 생산으로 대규모 자본 축적과 산업 자본의 증가를 가져와서 산업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됐다. 그 갑은 고전적 자본주의. 그런데 여기에서 시장 실패를 겪으니까 정부가 다시 개입해서 극복하려고 했다. 그래서 을에게는 나타나는 문제가 커진 정부가 무능을 초래한 정부 실패를 가져왔다. 세 번째, 신자유주의. 개인의 자유와 시장의 확대를 주장해서 이것의 문제점을 극복해보려고 했으나 다시 시장 실패를 겪었다. 요 문제점까지 보태서 한번 복습을 해봤습니다. 앞에 자유와 정부의 형태는 이미 얘기했으니까 그것까지 여러분들 적용시켜 보시고 거기에다 이걸 더 해보세요. 자, 그럼 갑과 병이 강조할 내용이라고 했어요. 갑과 병. 그러니까 선생님과 이론 정리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아담 스미스 얘기 나올 거고요. 여기에는 케인즈. 그리고 여기에는 하이에크 같은 사람이 나올 거예요. 기타 등등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나왔을 때 비슷한 노선을 이 두 학자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의 공통점을 물어보기가 쉽다라고 했죠. 아마 이 문제 구도는 그렇게 가고 있을 거예요. 자, 1번 선지부터 볼게요. 큰 정부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 오케이죠. 여러분들 여기가 작은 정부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 안 할게요. 그럼 2번 갑니다. 적극적 자유보다 소극적 자유의 이념을 추구해야 된다. 이것도 앞에서 얘기한 거랑 같은 맥락이니까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3번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고로 시장에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정부는 그 개입을 축소시키는 작은 정부로 가야 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1, 2, 3번 다 똑같은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이게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럼 4번 시장 실패를 초래하지 않으려면 적극적인 국가가 바람직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을에게서 적극적인 자유를 추구하고 큰 정부를 지향하는 을의 입장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4번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정답입니다. 그럼 5번은 분배의 형평성보다는 생산의 효율성에 더 관심을 둬야 한다. 사실 1번을 여러분이 확실히 풀었다면 2번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분배의 형평성을 중시하는 것은 수정 자본주의. 생산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은 고전적 자본주의와 신자본주의죠. 이거 역시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고요. 역시나 이 세 자본주의 간에 이 두 가지의 공통 구도, 을이 서로 다른 측면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오답의 선지로 넣을 수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럼 얘를 만약에 다른 구도로 만들겠다. 그럼 어떨까요? 문제 자체를 을이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맞는 것은 하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4번이 정답이에요. 그쵸? 근데요, 선생님이 이 문제 저 문제 많이 풀면서 많이 보다 보니까 사실 이런 문제는요, 여러분들 그거 발견하셨죠? 이 만약에 보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한 개를 주고 그 제한점을 주고는 있지만 요 5가지의 선지가 두 부류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A로 가느냐 B로 가느냐가 정리가 되는데 선지만 딱 봐도 하나 둘 셋 네 가지는 지금 요 정부가 축소되고 시장의 자유를 준다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공통적으로 보이고 4번만 다른 노선을 가고 있다는 게 사실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회사상에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면 정말 정신 집중하고 끝까지 내가 정답 찾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보기 내에서도 사실 서로 다른 두 길이 보이고 혼자 딴 길을 가고 있는 얘가 뭔가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 왜 못 알아내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정답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3번. 다음은 근대 독일의 어느 사회사상가가 쓴 글의 일부다. 밑줄 친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자 목가적인 분위기는 붕괴하고, 이 목가적인 분위기라고 하는 건 상당히 평화스러운 자연 상태를 말하고 있을 건데요. 상당한 재산이 모아져도 이자를 노리는 대부로 사용되지 않고 재차 사업에 투자되었다. 그 이유는 합리화 과정에 참여하여 성공한 사람들은 쓰지 않고 벌려고만 했기 때문이며 옛 방식을 고수한 사람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 점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경우 대부분 이러한 변혁을 야기시켰던 것은 예컨대 새로운 화폐 유입이 아니라 그와 관련되어 있는 새로운 정신, 즉 근대 자본주의의 정신이었다. 자본주의 기업가들은 과시, 불필요한 낭비, 권력의 고의적 사용 등을 꺼리며 자기가 받는 사회적 존경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을 오히려 부담스러워하였다. 그의 생활 태도는 일종의 금욕주의적인 특징을 갖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시니까 뭐 목가적인 평화스러운 상태, 그래서 뭐 우리가 선생님 뭐 자연 상태 이렇게까지 표현하니까 아 이게 사회계약서를 말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끝에 가보니까 확실해졌죠. 선생님 일부러 그래서 빨리 뒤로 넘겼습니다. 그 밑줄 친 기억이 뭔지 보는 게 중요하겠죠. 이 기억을 보니까요. 근대 자본주의 정신에서는 오히려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죠.
청교도 정신. 이것에 의거해서 직업 소명설. 그래서 일 열심히 해서 돈을 벌면 그건 네가 구원 받을 거라는 예시, 계시야. 그렇게 해서 번 돈 네가 흥청망청 쓸 수 있겠니? 금욕적인 삶을 통해서 검소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가 서구 근대 자본주의의 밑바탕을 이루는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과 학습한 친구들이라면 잘 찾을 수 있겠네요. 1번 보겠습니다. 기억의 핵심은 가족주의와 공동체 의식이다. 가족주의와 공동체 의식 하니까 얘는 땡이라는 거 알겠네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자본주의 얘기하면서 일부러 신유교 윤리까지 나간 이유가 있어요. 그 다양한 얘기들을 1시간 안에 다 몰아넣은 이유가 프로테스탄티즘 윤리 얘기하려면 신유교 윤리랑 같이 이어서 비교 대조해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신유교 윤리가 바로 공동체주의였죠. 가족주의. 그래서 기억은 신유교 윤리를 염두에 둔 오답지로 만든 것 같아요. 그럼 2번 갑니다. 기억의 부재는 천민 자본주의를 초래할 수 있다. 어때요? 얘가 없으니까 이것이 부재되어 있으니까 현대사회에서는 원래 자본주의 정신을 잃고 천민 자본주의로 타락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다시 되새겨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고 맞는 것으로 그럼 3번. 현대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기억의 부재로 경제가 발전할 수 없었다. 지금 말 보면요. 지금 이 말만 빼놓고 딱 봐요.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가 발전할 수 없었다라는 말 자체의 오답의 여지를 많이 갖고 있고요. 또 그 이유가 기억의 부재 때문이냐? 역시 아니에요. 기억, 근대 자본주의의 정신이라는 것이 없어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발전이 없었냐? 아니죠. 동아시아 국가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신유교 윤리를 바탕으로 해서 1980년대 이후에 경제적으로 급부상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3번은 오답의 여지를 앞뒤로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4번으로 갑니다. 4번에서 기억의 바탕에서는 직업에 대한 강한 위계의식과 귀천의식이 깔려 있었다라고 말했는데요. 어때요? 선생님 프로테스탄티즘의 첫 번째 덕목 직업 소명설에 의하면 직업은 신이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구두를 깨끗하게 닦는 직업이든 아니면 대통령이라는 직업이든 신의 명령이기 때문에 열심히 수행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직업에 대한 귀천의식이 깔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린 겁니다. 5번 갑니다. 개인보다 교회를 강조하는 기억은 자본주의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자본주의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인보다 교회를 강조했다는 맥락 틀리고요. 오히려 이 자본주의의 정신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자본주의 자체가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것, 이거 선생님이 너무 당연한 말인 것 같아도 몇 번 강조하죠. 이건 개인을 강조하는 개인주의적인 입장의 근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번 선지를 보면 개인보다 집단이 강조되는 입장으로 써 있죠. 그래서 하나 틀렸고요. 그리고 이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에 의거한다면, 청교도 윤리에 의거한다면 교회를 강조했었던 구교의 윤리를 극복하고 반대하고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성서를 통해서 신과 직접적인 만남을 가지려는 새로운 움직임 끝에 나온 거기 때문에 5번 선지 역시 다 논리적으로 틀렸어요. 그 이유 잘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3번 문제 잘 해결했고요. 다음 문제 갑니다. 4번 문제. 4번 문제 125쪽 갑을병의 사상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갑. 공익을 추구하려는 의도도 없고 자신이 공익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 그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의도하지 않았던 공익에 기여하게 된다. 딱 누군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가장 이 지문에서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보이지 않는 손이고요. 만약에 출제자들이 이거 애들한테 너무 많이 노출을 시켜줬나? 이걸 안 보여줘. 그럼 여러분들은 이 단서에서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있어요. 그거를 자연스럽게 추구하게끔 내버려 두면 결국 공익에 기여하게 된다. 아담 스미스의 이론이죠. 그럼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시장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국정 운영은 경제체제 전체는 물론이고 자원의 최적 사용을 확보하는 것과도 관련이 깊다. 연결시켜서 복습해 볼게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 같은 경우는 고전적인 자본주의에서는 자유는 소극적인 자유, 정부는 작은 정부 추구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을에 보니까 그렇게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시장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즉 시장 실패를 경험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실 여기에서 효율성과 성장을 추구하려고 했지만 시장 실패로 인해서 문제점을 겪지 않았냐. 국정 운영은 자원의 최적 사용을 확보하는 것과도 관련이 깊다.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해 줘야 한다. 그러면 수정 자본주의. 어떻게? 자유는 적극적 자유, 정부는 큰 정부. 그런데 결론은 정부 실패의 문제점을 겪긴 했겠죠? 하지만 이들이 원래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분배와 형평성의 문제였을 거예요. 됐죠? 그러면 병으로 가보겠습니다. 병은 자유인은 시민들 각자가 원하는 목적과 일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국가적 목적도 인정하지 않는다. 정부의 범위는 법과 질서 유지, 시장 경쟁을 촉진시키는 정도로 제한. 이를 위해서는 세금 감면과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요구된다. 노동시장의 유연화, 고용의 유연화를 얘기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입장입니다. 이 신자유주의에서는 다시 쓰지 않을게요. 어디로 들어가게 될까요? 이들이 얘기했었던 입장이 여기에서 다시 반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갑, 을, 병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자, 요거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거의 모든 문제에서 이 맥락이 계속 적용된다는 거 보이시죠? 선생님도 마르고 닳도록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들으시면서 쓰면서 꼭 반복하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선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번 선지, 갑과 을은 경쟁의 원리보다 협력의 원리를 옹호했다라고 했는데요. 이 갑과 을은 시장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고 하죠. 옆으로 갈까요? 시장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고 하는 입장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들이 추구하는 공통의 논리는 자유 경쟁의 논리예요. 그래서 다시 가면 왔다 갔다 하겠는데 좀 미안해요. 자, 갑과 을은 협력의 원리를 더 옹호했다라고 하는 말이 틀리죠. 오히려 경쟁의 원리를 더 옹호했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거예요. 그럼 2번 선지로 갑니다. 갑과 을은 적극적인 자유보다 소극적인 자유를 지향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소극적인 자유를 지향하고 있다. 지금 이 선지 보니까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경쟁의 원리를 중요시하는 것은 갑이라고 하는 것이 맞고요. 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협력적인 면, 형평성, 분배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을은 여기다가 얘기하는 것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갑에다가 협력의 원리를 적용시켰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2번, 갑, 을을 적극적인 자유보다 소극적 자유를 지향했다라고 말하면 이것도 틀린 이유가 을은 적극적인 자유를 추구하고 있죠. 반면에 갑은 소극적인 자유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과 을의 조합이 맞지 않아서 틀린 거고요. 3번 가겠습니다. 갑, 병은
작은 정부보다 큰 정부를 지향했다라고 했는데 갑과 병이 큰 정부를 지지했느냐? 아니죠. 오히려 을이 큰 정부를 지향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요. 4번 갑니다. 을과 병은 정부의 개입 수준이 높은 혼합 경제 체제를 추구했다. 정부 개입이 높아지고 혼합 경제로 가는 것은 을만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지금까지 다 틀렸는데 5번을 한번 볼까요? 갑을 병은 사익 추구를 위한 자유로운 경제 행위를 전제하였다. 이게 정답이겠네. 지금 5번 선지는 이 세 가지 구도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물어보지 않고 그래도 이 세 가지 간의 차이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통 전제는 얘네들은 다 자본주의야.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 라고 하는 것을 써주면서 정답 선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5번으로 갑니다. 다음을 지지하는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첫 번째 질문. 자본주의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이며 이 시장을 직접 규율하는 정책은 경쟁 정책이다. 앞에 선지대로 얘기하자면 그 조화나 협력이 아니라 경쟁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러한 의미에서 경쟁 정책은 시장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정책이며 국가에 의한 다른 정책 분야보다 가장 근본적인 정책이다. 지금 이 사람은 국가의 개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시장의 자유를 최대한 주는 것, 경쟁에 의한 성장과 효율성의 달성을 훨씬 더 강조하는 입장에 있겠네요. 그럼 두 번째, 노인, 환자, 실업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합의는 쉽게 도출될 수 있는 사회적 의무다. 문제는 이러한 보호를 허용하는 수준이다. 최소한의 필요를 넘어서서 시장을 왜곡하거나 사회적 재분배로 이어지는 것은 결탄코 허용할 수 없다. 재분배 문제보다는 성장, 효율성의 문제로 가겠다.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하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것만 해주는 것에 한정을 지어야 된다. 작은 정부 얘기하고 있죠? 그럼 만약에 이걸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공부하고 있는 맥락에 적용시켜 본다면 이 세 갑을병의 선지에서는 갑이나 혹은 복지정책에 또 반대하고 나왔던 병 같은 부분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아무튼 이 문제에다 적용시켜 보면 기업, 경제적인 분배보다 생산성의 제고를 위해 힘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여기에서 결론을 지어줬죠. 생산성의 제고를 위해서 힘써야 한다. 여러분들 이거 문제 지문 잘 읽어보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재분배로 이어지는 건 결단코 허용될 수 없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생산성이다. 기억은 맞는 것으로 넣어주시고 니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서 효율성을 극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효율성 선생님이 정리해드렸죠? 노동시장의 유연화 신자유주의에서 나오는 정책이라고 말씀드렸죠? 니은도 맞는 것으로 정답이네요. 그럼 디귿 공공복지제도의 확대를 통해서 빈곤층 구제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입장에 의해서 본다면은 최소한의 필요를 넘어서서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틀린 거죠. 케인즈 같은 입장에 얘를 넣어줘야 되겠죠. 리을로 갑니다. 시장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서 시장을 활성화해야 된다. 역시 얘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과 리을은 이 입장이 아닌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문제를 또 변형해 볼까요? 이 지문에다가 이거 넣지 말고 케인즈와 같은 지문, 우리 교재에서 보여줬던 케인즈의 지문을 여기다 넣고 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여기서는 디귿과 리을이 또 정답으로 나올 수 있겠죠? 반복되면서 문제는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음 문제 갑니다. 6번. 지문 꽤 길죠? 정리해 볼게요. 다음은 어느 신문의 국제면에 실린 기사의 일부분이다. 밑줄 친 A 교수가 B 교수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 보니까 A와 B는 지금 서로 다른 정책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A가 주인공입니다. 경기 전망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미국에서는
경제 살리기 해법을 놓고 케인즈적인 방법 아니면 대처적인 방법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금 이대로 가면요. 케인즈적인 방법이 A 교수고요. 대처적인 방법이 B 교수예요. 높은 실업률과 민간 소비 위축으로 인한 더블딥 위협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 적자 중 어떤 문제의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느냐는 상반된 시각이 논쟁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 A 교수는 재정 적자 문제를 뒤로 미룬 채 일단 정부 지출을 늘리고 민간 수요를 살려 더블딥을 맞는 것이 급선무라며 케인즈식 해법을 주장한다. 그래서 여기 케인즈식 수정 자본주의의 해법을 주장한다라는 겁니다. 반면 B 교수는 1981년 경제 침체 속에서도 정부 지출의 허리띠를 졸라매 재정 적재를 줄여 인플레를 잡고 경제를 살린 대처 전 총리의 처방을 써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신자유주의적인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처리즘이나 레이거노믹스, 레이건 대통령이 썼던 방법들이 신자유주의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 문제 구도는 이거네요. 수정자본주의의 입장에서는 신자유주의에게 뭐라고 비판을 하겠니? 이 얘기입니다. 그럼 선지 한번 볼까요? 대처식 처방은 과도한 과세를 필요로 한다. 틀린 거 알겠죠? 과세를 필요로 한다는 건요. 이건 정부가 개입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극적이고 큰 정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적극적인 자유와 큰 정부의 역할. 이건 어디요? 수정자본주의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수정자본주의에다가 대처식 처방, 신자유주의를 넣었으니까 조합이 틀렸죠. 그 다음 2번. 대처식의 해법은 거대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실패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정부가 커졌다라는 얘기는 지금 여기잖아요. 그래서 정부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역시 틀렸고 대처식 해법은 오히려 시장 실패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죠. 3번. 대처식 처방으로는 극심한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왜 그럴까요? 신자유주의적인 방법대로 개인의 자유, 시장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늘려주게 되면 여기에서는 경쟁, 성장, 효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이면에는 빈부격차의 문제라는 시장 실패를 다시 겪을 수 있는 위험 요소 갖고 있다라는 게 정답인 거죠. 그래서 수정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한테 할 수 있는 비판은 3번밖에 없네요. 4번. 대처식 해법은 과도한 통제 정책으로 경제활동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역시나 정부가 개입하는 거고 그래서 시장의 자유는 위축시켜주는 입장이죠. 5번. 대처식 처방은 복지 수준을 너무 높여서 사람들을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는 복지병을 유발할 수 있다. 역시도 큰 정부의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이 문제를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반갑고 고마운데 만약에 내가 출제자라고 한다면 이거는 나름의 고민에 빠지는 게 이거 역시도 그래요. 1, 2, 3, 4, 5번은 딱 선지만 봐도 다 다른 방향으로 설명하고 있고 혼자만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는 방향으로 지금 두 길로 나눠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만 봐도요. 얘가 오답인지 정답인지 어떤 길인지 서로 다른 길이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 선지예요. 그 역시나 정신 차리고 보면 답은 보인다.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7번 보겠습니다. 자, 7번에서 다음은 어느 학생의 필기 내용이다. 기억, 미음 중 옳지 않은 거.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자, 자유민주주의는 우리가 지난 강에서 얘기했었고 자본주의는 그 다음 강에 얘기했었는데 이 둘이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게 우리 현대사회 정책이죠. 그러면 1번. 자본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경제적인 표현이다. 맞죠? 자유민주주의의 경제적인 표현. 2번.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내적 갈등이 발생한다. 말씀드렸어요? 수량적인 평등에 입각한 자본주의와
불평등한 사적 소유를 전제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간의 내적 긴장. 아, 얘가 틀린 거 딱 보이는데? 이게 여러분들 점심 먹고 나서 4교시에 사탐 문제 풀다 보면 집중력 흐려지고 간당간당 하면서 이런 문제 그냥 패스한다고요. 뭐가 틀렸어? 이건 아주 간단해요. 수량적인 평등에 입각한 1인 1표로 투표권을 주어지는 민주주의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자본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라고 써야죠. 불평등한 사적 소유를 전제로 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라고 써야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건데 학생들의 집중력을 떨어뜨리면 이거는 잘 모르고 헷갈리게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맞았다는 거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내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통선거제도라고 하는 수량적 평등을 추구하면서도 복지주의를 실현시켜서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죠. 맞죠? 그러면 다음 화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연계돼서 발전해 가야 한다. 자본주의에서는 경쟁을 추구하는데 그 경쟁에 의해서 정치적인 선거제도에서도 적용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의회 민주주의가 발생하고 정치 권력의 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민주주의 원리를 통해서 견제를 해서 자율성이 실현될 수 있는 토양과 경제적 발전의 기반을 제공한다. 이 얘기도 맞는데요. 민주주의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는 바탕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그 모든 사람들이 자율성을 실현할 수 있게끔, 평등하게 자율성을 실현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 역시도 맞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이런 문제 까다롭게 생각하는 친구들은요, 문제를 풀 때 키워드 중심으로 외워서 풀려고 한다거나 분절적으로 보는 학생들은 이런 문제가 오히려 어려울 텐데, 넓은 시각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를 이해하는 친구들은 얘네들이 그냥 술술 읽힐 거예요. 자, 그럼 다음 문제 볼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회사상가인 갑과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이 상당히 길죠. 놓치지 말고 공부하세요. 이 중에 어느 한 부분이 뽑혀서 문제 나올지도 모른다 생각하고. 갑, 중상주의 정책과 제도를 완전히 제거한다면 단순한 자연적 자유제도가 모습을 드러낸다. 이 제도 아래에서 개인은 정의의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자신의 이익을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추구하는 행위를 완전히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중요한 내용인 것 같죠? 그리고 개인이 자신의 근로 및 자본을 가지고 다른 어떤 사람이나 어느 계급의 사람들과 경쟁하는 일도 완전히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자유로운,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대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주권자도 개인의 근로를 사회 이익에 가장 적합한 사업으로 만들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자연적인 자유제도 아래에서 국가 역할은 세 가지로 한정된다. 국방, 사법, 개인의 이익과 무관한 공공사업 및 공공시설의 설립과 유지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얘기를 보니까요, 개개인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고 그 경쟁을 내버려 둠으로써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한 사회에서의 국가의 역할은 국방, 사법, 개인의 이익과 무관한 공공사업 및 공공시설의 설립과 유지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유추해 보니까요. 우선적으로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해줘서 경쟁과 성장, 효율성을 추구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국가가 역할을 한다면 국방이나 사법 혹은 그 외에 개인의 이익과 무관한 공공사업을 하는 정도로 한정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고전적인 자본주의 형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타난 내용을 갑에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도 여러분들이 아담 스미스 얘기할 만한 지문으로 참 좋은 것 같아요. 꼭 알아두세요. 그럼 을로 갑니다. 루즈벨트 정부에 의해 상당한 규모의 차입 지출이 시작됐을 때에는 특히 농업 생산물의 재고를 포함해 모든 종류의 재고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뉴딜은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재고를 줄이려는 시도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
생산을 감소시키는 것에 의해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종류의 방법을 통해 것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런 과정이 완료된 뒤에야 비로소 상당한 정도의 경기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요. 루즈벨트 정부, 뉴딜 정책이라는 거에서 여러분들 수정 자본주의라는 거 알 수 있죠. 레이거노믹스나 대처리즘은 신자유주의에서 나오는 예고요. 수정 자본주의에서는 지금 말하는 뉴딜 정책이 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는 부분들은 케인즈의 수정 자본주의에 관련된 부분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케인즈라는 이름 연결시키지 못해도 문제 푸는데 전혀 상관없는 것은요. 지금 보니까 정부에 의해서, 정부의 개입과 그 역할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고를 줄이려는 시도를 정부가 하고 있다. 그들의 방법을 쓰고 있다라는 말을 통해서 경기 회복을 달성했다. 그러니까 갑 같은 경우는 고전적 자본주의, 을은 수정 자본주의라는 구도 내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 선지를 보면 되겠는데요. 선지, 갑은 모든 과세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1번은 맞지 않나라고 체크하고 갈 수도 있을 텐데요. 우선 방법적인 면에서 보면 그 윤리와 같은 사탐에서 모든이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는 문제에는요. 이건 진짜 그야말로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과세라는 점에서 이거 정부가 개입하는 거. 그래서 시장의 자유가 축소되는 거는 고전적 자본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 분명히 반대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모든 정책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1번은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2번, 을은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를 주장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는 개개인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 그래서 시장과 기업에 자유를 부과하는 자본주의 정책과 반대되는 입장이에요. 중앙이 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출제자는 이걸 을에다가 연결시켜 놨어요. 역시 여러분들을 잘 흔들 수 있는 좋은 선지예요. 을은 어때요? 수정 자본주의에서는 혼합 경제 정책을 써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긴 하지만 정부가 개입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주의 정책 자체만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자본주의 정책에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가미되는 혼합 경제로 간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강조한 것처럼 자본주의에 관한 그 어떤 선지를 내놔도요. 그것이 시장의 자유나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노선과 수위는 달라져도 근본적으로는 시장 경제, 자본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은 꼭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오답지예요. 3번, 갑은 작은 정부, 을은 큰 정부 옹호한다. 작은 정부, 큰 정부. 우리 재차 복습했었죠? 3번은 맞네요. 그럼 4번, 갑은 무정부주의, 을은 국가를 필요락으로 단정한다라고 했는데 무정부주의라고 하는 것 자본주의에서 얘기하는 그 정부의 형태 아니죠. 무정부주의 자체는 정부가 있음으로 해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물론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는 있지만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정부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국가를 필요악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전적인 시각에서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국가가 그런 의미에서는 국가가 필요하다라고 그런 인정을 해주는 부분에 들어가는 선지라고 볼 수 있죠. 얘도 틀렸고 5번 갑과 을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경제가 혼합된 체제를 추구한다라고 했는데 혼합된 체제, 혼합 경제 체제를 추구하는 것은 을과 같은 케인즈와 같은 경우에만 얘기할 수 있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 그래서 이 문제 보면 선지가 굉장히 간단하죠.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이론들 어때요? 지금 선생님이 아까 문제 풀면서 지우지 않은 내용인데요.
이 얘기가 모든 문제에 적용이 되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문제도 반대 입장의 구도로 바꿔서 문제를 내버리면 가능한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문제를 좀 더 신속하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느끼게 클리어하게 그렇게 풀려면 그 지문이 누굴 말하는지 케인즈, 아담 스미스 혹은 뭐 하이에크와 같은 그런 입장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좋겠는데 그 지문들을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고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역시나 또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게 그 지문 속에서 요 맥락만 찾아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본주의에 관한 문제는 여러분들 꼭 맞출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에 관해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하는 친구들, 특히 여학생들 이런 부분에 좀 위축되어 있던데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2시간 동안 자본주의의 이론 정리 그리고 문제 적용까지 공부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 사회주의 체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감사합니다.